예, 안녕하세요. 아니, 막내 너는 어떻게 여기로 나와 있니 벌써? 아이고. 안녕. 들어가자. 버선발로 뛰어나온 막내. 애교 안녕하세요. 하나는 참 네. 만점이에요. 자, 막내 나가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막내야 평소대로 해야지. 오늘따라 애교가 넘치네요. 막내 사람 정말 좋아하네요. 좋아해요. 네, 사람도 좋아하고요. 사고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막내 조금 앉아서. 막내 바닥에 뭘 내려놓으면 안 되죠? 역시 철두철미한 우리 설채연 선생님. 막내야, 오늘 단디 가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방금 물려고 했어요? 저희가 만지질 못해요. 조금만 만지라도 물어서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셜록 설채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막내는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9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9개월 뭐야? 정도. 내가 9개월이라고? 나 그거밖에 안 됐다고? 우리 나이도 막내 나이도 모르시는 건가요? 1년 됐잖아요. 1년. 1년 됐어요? 1년 됐으면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태연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남자이고 중성화 수술은 네, 했어요. 했고요. 한 몇 개월 때 했을까요? 3개월 정도요? 어머님 거의 다 모르시는데요? 7개월 어머 정도? 너무해! 7개월 어머 정도. 너무해! 산책은 조금 얼마나 하실까요? 산책은 초기에는 좀 많이 시켰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듣고 있자니 너무하네! 산책은 매일매일 해줘야지! 근데 이게 옷을 너무 입으려 시킬 때가 해도 있어요. 목줄 이렇게 차고 이럴 때도 많이 물어가지고 그때 혹시 물리신 상처에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이거 물린 거예요? 네, 얼굴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났어요. 아유 다행이네. 멍들었네 이거는. 이때가 진짜 심해가지고 이거 어디예요? 어디 물린 거예요? 이쪽 뭐 하다 물렸어요 이게? 그냥 자다가 비계 움직이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흙물어서 우선은 다행히 물린 상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어머님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다 막내가 그래도 약간의 억제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 참는 모습을 보이면서 긁히는 정도만 나오는 경우라서 당연히 안 물어야죠. 안 물어야 되지만 우선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막내. 자, 그렇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어떤 물건이든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사수하던 막내. 그런 녀석과 신랑이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오, 상당히 심하네요. 막대기는 어머님이 이제 생각해내신 하나의 방법. 집에 놀러 온 친구들 가방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러면 안 되지. 그럼 저러면 진짜 더 심하게 물릴 수 있어요. 애들이 저렇게 막 더 그러니까 제가 더 그러. 네, 맞아요. 아이들의 대처 방법이 오히려 막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막상 물건을 빼앗기고 난 후 오히려 얌전해진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뺏기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내의 이런 문제 행동을 소유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소유 공격성이 뭐죠? 내 거가 되면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내 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면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막 불안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뺏기기 싫은데. 이거 나 뺏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위를 살핀다거나 되게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죠. 맨날 이빨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왜 그런 거죠? 소유한 물건도 없고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것뿐인데 공격성을 보이는 녀석.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의자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내가 좀 지켜야 될 공간인데 태연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에서 뒤를 툭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인 줄 모르고 확 이렇게 물게 돼요. 무언가를 지킬 때마다 극도의 불안감에 물기까지 했던 거네요. 게다가 목표물이 포착됐다 하면 상습적으로 냅다 물고 잽싸게 침대 밑으로 숨곤 했는데요. 무조건 떨어지면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나요? 뭔가 들고 다니면은 저거가 떨어지나 예, 아니면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주시하고 있어요.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쓰고 있어요. 저의 의심이. 또 하나 물건에 대한 문제 행동 외에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외출할 때마다 유달리 펜스 앞에서 자주 흥분하던 막내.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아이고. 정말 많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흥분했는데요. 물건을 지킬 때보다. 맨 처음에 가족이 나갈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갈 때도 다 그래요. 막내가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건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로 인한 흥분의 증가. 원래 안 그럴 것도 뭔가 막혀 있으면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그럼 유리를 두고 막 침 튀기면서 미친 듯이 싸워요. 막 이러면서 짖고 죽일 듯이 하다가 둘이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냄새 맡고 친해져요. 그게 하나 요인이 있을 거고, 우선은 조금 더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으로, 학교로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적막한 집안을 홀로 지키는 시간이 많은 막내. 집안 이리저리 서성이기도 하다가 잠에 들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런 녀석의 모습을 처음 마주하는 가족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홀로 보낸 후 마침내 들려오는 인기척.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반가우면 딸의 친구들까지 반겨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혼자 있어요, 막내? 제가 9시에 나가면은 애들 잠깐 왔다가 뭐 7시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10시간, 뭐 가끔은 10시간 혼자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런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조금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 방에 계시고요. 태연이는 작은 방에 있고, 소연이는 거실에 있고, 제가 부를 때까지 뭐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대신 핸드폰 보면 안 되고 책 보면 안 돼요. 제가 부를 때까지.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쟤랑 친해져야 되는 건가? 갑작스런 주문에 당황한 가족들. 하지만 이내 지시에 따라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서 보는데요. 태연이는 여기. 제가 문 닫을게요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는 가족들. 그저 멍하니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겠죠? 이 경험을 통해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약간 지루했고 혼자 있을 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거 없이 혼자 시간을 버티는 게 이리도 힘들 줄이야. 그렇게 30분 체험 종료입니다. 힘들었죠? 끝났어요. 태연,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거기 계세요.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되게 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막내가 그동안 느끼던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루 10시간. 매일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던 녀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가족들도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죠? 뭔가 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재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막내는 사실 좀 많이 놀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평균보다 조금 더 에너지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정말 놀고 싶은데 집에는 정말 놀 게 없어 보이는구나. 산책도 거의 못 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그리고 관리적인 스트레스가 막내에게 계속 작용이 됐고 그런 것들이 막내를 조금 더 예민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의 공격성까지 보였던 건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 에너지 넘치는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보이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주로 집안에만 있고 맛있는 건 줘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곤 하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뭔가 놀거리를 계속 찾아요. 나만의 놀거리. 그나마 찾은 게 잘못 찾은 거죠. 뭔가 떨어진 거, 그 위에 있으면 내가 좋고 그 위에 있으면 이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양말 가져가서 씹으면 재밌고 한데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내 유일한 놀이마저 뺏으려고 하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앙앙앙앙 거리게 되는 거죠. 보이는 물건마다 냅다 뺏고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막내. 이게 녀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놀이였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막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걸 교육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관리예요. 이 침대 밑도 자꾸 뭘 가지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못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내의 기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 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여기가 올드보이의 막내한테는 올드보이의 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막내를 위한 약간 놀이동산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거 하나 만들어요. 이거 골라요. 제대로 놀지 못해 문제 행동을 키운 막내. 집안을 놀이동산으로 바꾼다면 문제 행동 클리어.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별게 없어요. 뭐 장난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항상 칭찬할 수 있도록 간식만 간단하고 쉽다고 하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몇 개 담아서 막내 같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데 올려놓고 먼저 간식을 담은 컵을 가족이 손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이 녀석 벌써 반응이 오죠?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나? 잘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꺼내서 그렇지 하면서 주고. 이런 게 강아지들의 놀이동산이에요. 사실 막내도 그렇고 많은 강아지들이 집 안에서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강아지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자마자 칭찬 같은 결과가 바로 따라와야지만 잘 이해를 해요. 얌전히 앉아서 기다린다거나 짖지 않고 보호자한테 집중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두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엄마가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잘한 행동을 먼저 더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태연이랑 소연이가 나중에 막내랑 교육하고 놀 때 자주 쓸 곳 같은 곳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편하게. 거기도 괜찮네요. 나중에 언제든 막내를 교육할 수 있게끔 곳곳에 간식컵을 두는데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내 손에도 안 닿고 나중에 여기서도 물고 그랬었잖아요. 간식컵을 곳곳에 잘 두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우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막내가 자꾸 뭔가 떨어진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간식을 이 목줄의 범위 밖으로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러면 막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선택할 때까지
막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저 간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한테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같이 가서 떨어져 있는 간식을 손으로 집어서 또 보너스로 줄 거예요. 막내. 평소 바닥에 뭔가 떨어지면 냅다 물고 튀었던 막내. 하지만 옴짝달싹 못하자 당황한 기색인데요. 고민에 빠진 녀석.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면 테스트 통과. 그렇지. That's right. 기다리고 있잖아요. 줄이 느슨해져 있는데도. 네, 그렇지. 하고 잘했으니 간식 2개 획득. 왜냐면 막내는 바닥에 떨어진 걸 우리가 자기가 맘대로 소유하거나 먹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 일로. 자, 볼게요. 막내. 이어지는 2차 시도. 과연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소유욕이 워낙 엄청났던 녀석이라 반신반의하는 가족들. 막내 간식 먹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게 해야 돼. 막내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선생님한테 집중해야지. 응? 그렇지. 잘했어. 이제 막내가 교육의 룰을 좀 이해한 것 같죠?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야. 막내. 그렇지. 빨리 포기하네. 이제 조금 더 이해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신호를 붙일 거예요. 신호는 떨어져라고 할 거예요. 이 물건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제 던지면서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 때 보라. 던질 때 보라. 던질 때 떨어져라고 얘기하면 돼. 떨어져. 자, 가족들이 직접 도전해 보는데요. 떨어져라는 신호를 잘 알아들을까요? 지혜하고 칭찬해주고 저박한 시간 주다. 왜 이렇게 똑똑한 애예요? 이야, 사고 뭉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녀석 참 잘하네요. 여기서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딴 데서 멀리서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자마자 손살 가시고 와서 팍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 자체는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물건에 대한 강한 소유욕으로 공격도 불사했던 막내. 그러다 보니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좀 더 강력한 거절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 방법 지금 배워봅니다. 아까는 줄 밖으로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제는 내 뒤쪽에다가 던지고요. 이걸 가지러 가면 몸으로 막는 거예요. 먼저 막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줍니다. 막내 떨어져. 앞서 배운 떨어져 신호로 1차 경고. 그래도 간식을 향해 다가오면 몸으로 막아서 확실한 거절의 표현을 해보입니다. 이때 제자리에 앉으면 통과. 떨어져. 이번엔 떨어져. 엄마의 도전. 떨어져. 이건 약간 내 뒤에다 던지는 게 편해요. 그렇지.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어머님이 할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져. 간식을 뒤쪽으로 던져야 막아서는 게 쉽다는 점 기억하세요. 어머님 잘하죠. 그동안 놀이가 전혀 없어서 자기만의 찾던 놀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재미없는 거 그거 지켜서 뭐에다 써먹겠어요. 이걸 꾸준히만 하면 진짜로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효과적인 대응보단 녀석을 더욱 자극만 시켜왔던 보호자들. 혹 앞서 교육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분명히 한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교육이 완전히 다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또 언젠간 또 지켜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막내 터치라고 얘기를 해요. 코가 내 주먹에 닿는 순간 열어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막내 터치. 그렇지. 손가락 안 닿아도 우선 내 손에만 닿으면 바로 주세요. 막내 터치. 터치라는 신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막내 터치. 그렇지. 얘 그렇지도 벌써 이해했어요. 그렇지 하면 간식 주는 줄 알고 여길 딱 쳐다봐요. 막내 터치. 이번에도 어머니가 직접 도전해 보는데요. 그럼요. 보는 것보다 직접 해봐야 좋죠. 간식 가지고요. 두 손가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두 손가락에 코가 닿는 순간 네. 그렇지 하고 간식 조그만 거 하나씩 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기다려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막내 터치. 그렇지. 야,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네요. 내친 김에 실전 학습에 들어가 보는데요. 잠옷에 엄청 집착했었는데 잘 될까요? 그럼 그렇죠. 후다닥 찜하는 녀석. 이건 영원히 내 거라고. 알겠어? 어머님 지금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막내가.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응용을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다시 회수하는 걸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안전하게 회수한다고요? 그게 될까요? 터치로 오게 하고 왔을 때 막내와 바지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가서 바디 블로킹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네. 막내 터치. 막내 터치. 세상에, 스스로 자리를 뜨는 막내.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로 끼세요. 살살 여기로 끼세요. 그렇죠. 네, 계속 막으세요. 앉으면 간식 주고 주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회수하세요. 그렇죠. 퍼펙트. 안전하게 회수 완료. 완전 정석.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very good. 막내 터치. 막내의 소유욕을 바로잡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으니 앞으로 문제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가족들이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펜스 앞에서 난리를 치던 막내. 이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문이 열렸을 때 불확실성이 확 증가하면 불안에 막 짖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 펜스가 없을 때는 나가서 되게 막 꼬리 흔들고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게 막고 있네 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한 흥분으로 생각이 됐어요. 기다려 교육은 결국 강아지들한테도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이렇게 내가 참았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제가 한번 나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갈 때 가만히 있는 거. 우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얌전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지라고 얘기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두 발자국 가볼게요. 그렇지. 먼저 외출하기 전 막내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정감을 심어주는 교육인데요. 외출 전 이 과정을 통해 흥분도 가라앉혀주고 얌전히 기다리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아니요. 무시. 30초 동안 무시. 자기가 움직였을 때는 칭찬을 못 받는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제대로 교육만 된다면 외출할 때마다 물리는 일은 없겠죠? 기다려. 기다려. 이야,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와서 막 점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기다리네요. 네, 아예 나갔다가 문 닫고 다시 한번 들어와. 와우, 현관문 소리가 났는데도 기다리는 건가요? 이야,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지금은 거리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같이 늘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 나갈 때 내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구나.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막 지키면 안 되겠구나. 이거 뺏어가는 거는 내게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줄을 맬 때마다 물린다 아니면 바쁘다 소홀해왔던 산책. 이젠 비겁한 변명 너도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문제 행동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던 막내에겐 산책만한 특효약이 없겠죠. 강아지들이 냄새를 많이 맡을수록 공격성도 많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되게 풀어주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런 냄새 맡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런 데는 친구들, 저는 이제 애들이 마킹하는 걸 명함 뿌린다 그러거든요. 애들 냄새 어떤 애들 맡다 갔나,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강아지들한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더럽다고 빨리 가자 그러는데. 매일매일 산책은 필수.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도 날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만한 솔루션 없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막내가 되게 즐거워 보이거든요. 불안해 보이는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발도 막 이렇게 통통통통 되게 경쾌하고. 이번엔 태연이가 갑시다. 가자. 이렇게 손 안 들어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동안 물린 기억 때문에 막내를 무서워하던 태연이도 나란히 발을 맞춰보는데요. 냄새 좀 맡게 해주고요. 자주 시켜야 되겠구나. 자주 시켜야죠. 얘네들의 낙 중에 제일 큰 게 산책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공격성을 줄이는 행복 호르몬 자체가 합성이 돼요. 사람도 햇빛 못 받으면 우울해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막내의 문제 행동만을 탓해왔을 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해왔던 지난날. 오늘 가족들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겠죠? 앞으로도 오늘을 잊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주세요. 산책도 많이 못 해줬던 것 같고 막내가 놀아달라 할 때 별로 못 놀아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해요. 막내야, 막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 막내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막내도 우리 물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이 못하겠다. 막내와 항상 행복하길 우리도 응원할게요.